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셨죠? 네, 제가 TVN 드라마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이제 보고 있어요. 드라마가 종영이 되면 또 제가 유형 분석 영상도 올릴 예정인데요. 오늘은요, 그 중에서 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왜 어떤 내면에 있던 상처를 돌봐주지 않으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늘 깨어있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든지 아니면 마음 공부를 해서 자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살았는지를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 뭔가 그 사람에게 어떤 실망감을 주는 그런 행동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런 무의식은 이렇게 몸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에고가 붙어 있어서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반사적인 행동을 해서 지나고 보면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왜 그런 행동을 했지? 후회하게 만들기도 하고 정말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이처럼 우리들은 본성의 아바타로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 최선의 답을 찾고 정말 깨어 있어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마네킹처럼 뭔가 계속 무의식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번 드라마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드라마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슈룹이라는 드라마는 김혜수 씨가 주연인데 중전의 역할을 하고 있죠. 인물의 특성이요.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고 담대하고 그릇이 굉장히 큰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봉돼 있던 세자가 죽으면서 이제 새로운 세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그거를 경합을 통해서 뽑겠다고 이제 왕이 얘기를 했고 이 과정에서 적통이든 아니면 뭐 후궁의 자식이든 간에 모든 왕자들이 경쟁을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후궁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지위죠. 고귀인이라는 이 후궁의 아들이 이름이 심소군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소군도 이 세자 경합에 참여를 해서 또 궁궐 밖에 나가서 그 임무를 수행을 하다가 도적대들에게 자신의 모든 가진 거를 뺏기고 나서 이제 비참한 몰골로 궁궐 앞에 왔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다치던 죽던 간에 세자 경합을 하다 죽어야지 이렇게 오면 너는 포기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그 아이가 되게 배도 고프고 몸도 굉장히 성치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냥 내쳐버리고 그 장면을 본 궁궐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도 저 아이가 어떻게 심소군이겠느냐 하면서 나의 자식인 걸 부인하고 그렇게 궁궐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 있는 아이를 중전이 궁궐로 데려다가 음식을 먹이는데 그 고귀인이 나타나서는 중전을 비판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내 아이가 세자 경합을 포기하게 됐으니 중전 당신은 고소하고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상한 척 하지 마라 얘기를 하는데 그때 중전은 맘대로 생각하세요 이런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심속은 아이한테도 너 때문에 내 명예와 가문의 명예가 실추가 됐다. 차라리 죽지 그랬느냐 너를 낳은 게 후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사실은 수능 날이었는데 마치 교육열 때문에 아이를 굉장히 닥달하고 존재로 보살펴주지 않는 어떤 어머니 상과 겹쳐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중전이 심소군이 잘 있는지 문을 다 열어봤는데 이제 목을 메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고귀인은 버선발로 달려와서는 자신의 죄를 그제서야 뉘우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왜 현실 청조와 연관을 시키냐면요.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전조 증상이 있어요. 동시성에 대한 제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요. 네 안에 있는 이 마음을 봐 라는 그런 일들이 동시성으로 작은 단계에서부터 그 사람에게 이제 본성이 자극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은요, 빨리 그걸 캐치하고 그 마음을 느껴서 해소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형제들과 차별당한 분들도 많죠. 누구는 생선 몸통을 주고 나는 생선 꼬리만 먹었어. 뭐 이런 기억이 있는 경우에 길 가다가 수산물 시장에서 생선을 봤는데 그때 기억이 떠오르네. 기분 나빠. 아, 내가 이 상처가 남아있구나. 얼른 정화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기분 나빠. 회피할 거야. 이렇게 넘겼을 때 그 다음에는 현실에서 점점 강한 강도로 그 사람이 차별받는 현실이 계속
더 강도가 세게 생기기 시작하죠. 정말 최종적으로는 아주 큰 것을 잃으면서 차별당하는 아픔을 느끼게까지 되겠죠. 이 드라마에서 보면 고귀인이 중전을 향해서 화를 내고 아들을 향해서 화를 냈어요.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후궁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도 아니고 중전도 아닌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뭔가 내면에 많은 열등감을 겪고 있었겠죠. 그래서 내 자식은 그런 열등한 나의 모습을 비춰주지 않기를 바라죠. 재미있는 건요, 부모들은요, 자식을 보면서 나로 투사를 해요.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보면서 신으로 투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고귀인은 내 아이가 열등한 모습을 보였을 때 마치 나의 열등함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걸로 수치를 당할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부모에게서 그런 냉대와 독설을 들었을 때 마치 하늘이, 신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이 고귀인이 빨리 이것을 캐치를 했으면, 아, 내가 이렇게 열등감에 시달리는구나. 그래서 내가 열등해서 마음이 아픈데 내 아이를 원망하고 죄 없는 중전을 원망하고 있구나. 이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나의 열등감을 마주한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고 일반인들이 그냥 들여다보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더 상황은 좋지 않아지고 자신의 열등감을 볼 수밖에 없게 현실이 점점 창조가 되는데, 정말 그 최악의 전 단계죠. 자식이 자살 시도를 하는 그 상황까지 간 거죠. 그래도 다행히 중전이 빨리 발견을 해서 이제 그 상태에서 멈춰졌지만, 만약 거기에서도 죽지 그랬냐, 왜 살아났느냐 얘기를 하면 정말 자식을 잃는 현실이 되겠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자기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식이 죽고 나서 몇 년 후에야 울음이 터지면서 내가 그때 미쳤었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 현실이 창조되기 전에 빨리빨리 그 마음을 캐치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드라마가 완결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이와 비슷한 스토리가 하나가 있어요. 어떤 분께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굉장히 높은 턱을 잘못 넘어서 이 자전거가 하늘을 이렇게 나는 식으로까지 그런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정말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겪을 때 시간이 늘어나면서 과거의 삶이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일들을 경험하곤 하잖아요. 그때 그분이 말씀하셨던 게, 내가 이전에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뭔가 발밑을 잘 쳐다보지 않고 바쁘게 인생을 살아서 몇 번의 이런 다치는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이런 것처럼 삶에 있어서 항상 그것보다 낮은 단계로 경고를 해주는 그 전조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너무 큰 상처를 받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al.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께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안녕.